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예. 예, 박주영 운영역입니다. 네, 벌써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얼마 안 남았네, 그죠? 한 네, 그렇죠. 2주?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남았네요. 예. 결과는 한 하루 이틀 뒤에 나오겠죠. 11월 6일 정도면. 그렇죠.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늦춰질 수 있어요. 네. 예. 운영님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네. 여론조사밖에 짐작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제도는 좀 특이해서 선거인단인 거죠. 네. 경합제 누가 될지 그걸로 분석해서 주로 베팅하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것 자체가 네. 누가 되는 게 우리 증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해리스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 증시로 봐서는 트럼프가 맞아요. 되는 게 네, 유리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국내 증시로 본다 한다면 워낙 국내 산업에 연관된 맞아요. 업종들이 주력 업종이다 보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결국 과거에 보니까 16년도 트럼프가 예상을 됐는데 17년도 우리 장이 다 좋았거든요. 네. 전 글로벌에 다 좋았어 이제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맞아요. 이슈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세제택이라든가 이번에는 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바로 또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다음에 뭐 장기인지 단기인지 산 이유라든지 목표가, 스스로 생각 목표가라 이런 게 좀 적어주시면 상세히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에 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은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보령이네요. 보령 보면 보령 유튜브에서 백이민종님께서 병원님 저를 이제 안녕하세요. 보령 11,650원 25% 매도가 부탁드렸습니다 했는데요. 보령 보겠습니다. 지금 상가격 근처네. 최근에 아마 내려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한 이번 주나 이번 주 정도 사시면 며칠 전에 거래 시세가 지난주에 급등했을 때 8.9%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는 내려왔죠. 그래서 지난번 이 보령 같은 게 테마 정도로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9월 20일 또 한 16%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 내려왔고 또 그러죠. 그러면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으니까 거래가 실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거래가 주가의 바로 밑에 주가를 알려면 거래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꼭 공부를 해야만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사고 파는지.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 그냥 단순하게 거래가 실린 그날 그 가격 상한과 하한 사이에 그 절반 정도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판 사람이 많고 거래량의 그 실린 주가의 그날 주가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절반 이상에서 논다면 산 사람이 더 많구나. 그러면 시세라는 것은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살 사람이 많으면 주식 그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시세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 가격을 이렇게 이제 어떤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거래량 무시한다면 그거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 빨리빨리 사고 판다면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죠. 에너지 안 보고 단기 매매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보시면 거래가 실린 거죠. 여기에서 실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기본적으로 11,700원 정도는 이상에서 놀아야만 이 주식은 강한 주식 기술적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 가격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샀든지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내려온 거 샀다는 것은 거래 실리고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판 것을 내가 밑에서 사게 되는 거죠. 난 왜 그런 심리가 작동되냐면 나는 갔다 내려온 게 가는 거는 겁이 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 겁나서 쌀 때 좀 사보자. 단순하게 내가 가격에만 집중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이렇게 보면 11,600원에는 살 수는 없는 가격이에요. 수익 났다가 내려온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거래량 실린 게
위로 갈 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든지 해야 되고요. 아니면 거래량 실릴 때 한 지지선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지지선 이제 1,400원 정도 되네요. 평균적 지지선 그 1,500원 정도는 유지하면 이따가 반등할 때 11,700원과 12,200원 사이에 그걸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제 21년도 그때 장이 좋을 때는 주로 2만 원 내외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반타작돼 있는 거죠. 그럼 7,000원대가 작년에 쌀 때고 그러면 지금 7,000원대에서 15,0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죠. 그러면 기다려 보는 것도 길게 보면 주봉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적잖아요. 여기 실리고 나서. 여기 실리고 났을 때 지금 이 거래가 많이 실렸던 장기주 실렸던 그 가격을 지금 확실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12,000원에 안착했을 때 오히려 13,000원 이렇게 갔을 때 사는 게 18,000원 정도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쌀 때 사놓은 것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 바닥권이니까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1,7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틀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했다가 이제 다시 13,000원 정도 이상으로 돌파를 하면 그 이상의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000원 이상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고점 근처로 12,500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2,500원 드리면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기다린다는 생각하고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보유고요. 손절가 1,500원, 목표가 단기 목표 12,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3만 원에 20% 매수하신 분인데요. 매도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박스권에 상단에 접근한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이제 저항선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번 팔고 되살려고 하는지 매도 타임과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이날 아마 6월 16일 날 갑자기 다른 완성차 종목들 별다른 변동이 없을 때 이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재료가 별다른 저는 이 정도까지 그때 주가가 거의 8% 정도 급등했잖아요. 이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슬로바키아의 전동화 공장 합작 공장 설립 얘기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 자체가 저평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아직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한 바로는 완성차는 실적이 3분기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부품 종목들이 완성차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전망치로 따지면. 특히 현대모비스가 현재 가이던스가 아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기 때 6,6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 일부에서 아마 7,200억, 7,300억 정도.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거의 하회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예상 실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차, 오늘은 GM 효과 때문에 현대차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돋보였지만은 최근에 인도법인이 이번 주에 좀 상장 임시가 좀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좀 다 나왔어요. 나왔다고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주가 자체가 워낙 싸죠. 쌉니다. 현대차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게 PER 단위로 지금 4배 미만까지 좀 떨어져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PER 단위로 지금 5배 미만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지금 6배거든요. 본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완성차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계속 신차 개발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차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과거에 도요타처럼 대규모 리콜 당한다든가 그러면 손실을 좀 반영해야 된다든가 근데 부품 회사들은 그런 또 부분들이 없어요. 투자도 대규모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에 비해서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좀 싸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가 현재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주당 4만 원입니다. 그러면 PR 7배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 자체는 28만 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이게 좀 길게 보면. 근데 28만 원대 언저리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올해 주가가 이제 가장 고점 형성됐던 가격대가 3월 달에 2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이거 최근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셨었으면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다가 이제 23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약간 수익 구간이고 또 직전 올해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이때 6월 달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800
근처까지 올라갈 때거든요. 이때 이제 주가가 25만 원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다 음봉이 좀 터지니까 또 저항을 좀 받겠구나 해가지고 한번 좀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20%인데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최소한 27, 8만 원 정도까지 가도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니,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잖아요. 지수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든 간에 2,600포인트가 지수의 박스권의 지수 거의 하단 근처거든요.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앞으로 뭐 연말 내내 2,700, 2,800까지 간다 한다면 이제 뭐 26만 원, 최소한 27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이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했는데 25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답답하시면 반 정도 파시고 25만 원대 반 정도 파시고 반 정도는 27, 8만 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왔다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늦게 네. 이렇게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거예요? 네, 에코프로인데요. 네, 비중은요? 네, 선생님, 제가 맨 처음에 11만 매수가랑 원에 비중 얼마 매수를 되세요? 했어요. 네네. 11만 원에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춘다고. 네. 35% 현재예요. 비중이 좀 96,000원 매수 네네. 했어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이제 어떤 네, 거예요? 언제나 제가 매수가가 올 때까지 본전할지. 기다리고 싶은데 네. 네, 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는 어떤 거 하셨어요? 저 에코프로 BM도 갖고 있다가 지금 이따 팔았어요? 조금 이익 보고 팔고 그때는 팔고. 네, 에코프로에 올인했어요. 에코프로에서 계속 내려와서 물 탔네, 그죠? 11만 원부터. 네네네. 11만 원이면 35%가 분할하기 전 55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150만 원 갖다 내려왔잖아요. 예. 네, 30만 원대. 그런데 50만 원이니까 싸다고 이제 사신 건데. 네, 그렇죠. 11만 원에. 네. 근데 그때 방송에서 12만 원까지 사도 된다라고 방송 그러니까 나왔었거든요. 11만 원, 12만 원이면 그럼 내려오면 선줄가도 있을 텐데 뭐 단기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원래부터 나는 한 1, 2년 몇 년 갖고 가시려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남으면 이익 되면 그냥 빨리 팔아요. 팔고. 네. 그러니까 근데 손절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네, 그러면 빨리 그렇죠. 손절도 해야 되는데 그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는 11만 원대 그때 샀을 때는 올해 4월부터 또 이게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4월에부터 급락했으니까 5월 달에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또 안 나오니까 미리 좀 가다가 변곡점이 2차 전지는 봄 정도에 또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됐을 때 2차 전지는 뭐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대다수 내려갔었잖아요. 안 가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그냥 쉽게 어느 정도 상가격까지 쉽게 올라갈 걸 보여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미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순반영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때 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상가격 정도는 지금 여기서 한 20% 올라가면 되니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실적이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2차전 다 안 나오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돌파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요게 박스권 상단이 사신 가격이에요. 96,000원이거든요. 제가 본 이제 96,000원 그때 10만 원 깨지면 96,000원 정도 왔다 갔다 쭉 내려왔는데 7만 원대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로 7만 원대 있는 단가들이 반등을 해주면 한 1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본전을 가면 비중을 한 뭐 절반 이상을 좀 줄이시고 아니면 다 팔고 이익 났을 때 손해 아니면 다 팔고 나오셔서 2차 전지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지주사라는 것은 그 밑에 자회사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뭐 에코프로 모티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뭐 전기차가 안 팔려고 있고 안 좋다 그러면 지주사가 특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전체적인 아주 잘 될 때는 다 잘 먹고 사는데 한쪽 분야만 되고 한쪽 분야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는 매도를 하고 반등할 때 본전 오면 그 다음에 다른 주식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에코프로 그룹주 산다면 올해 실적이 내년부터 계속 괜찮게 나오는 건 에코프로 모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리튬 이런 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좀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 그렇고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그룹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요. 아직 적정 주가로 보면 에코프로도 지금 10조 6천억인데 그러려면 이 회사가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못해도 5천억을 영업이익을 내줘야 되는데 매출액이 작년보다 반타작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양극재 가격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유럽향 계약을 했을 때 보면 26년도부터 들어가면 그게 그 전에 1kW당 양극재 가격이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120달러 정도 된 지금 89달러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완전히 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꼭 반등할 때 팔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계신가요? 네, 매수가까지 올지. 네. 올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10% 더 추가 매수하면 단가 좀 낮출까 싶은데. 저는 나쁜 주식을 비중 10% 갖고도 추가 매수를 지양을 하고 오히려 그 추가 매수 5%하든 10%하든 그 주식은 다른 2차전지 하고 싶은 다른 2차전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저 리노 공업요. 리노공업이요? 예. 저 18만 원에 3%예요. 어제 샀어요. 18만 원에? 예, 3%요. 3%? 예. 비중이 좀 적은 편인데 뭐 추가 매수하시려고 조금 담갔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겁이 나가지고 나도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 1차로 가봤어요. 그래요? 예. 예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사신 거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뭐 한다 그런데 성적이 어떤지 그게 또 궁금하고 실적이 어떤지 궁금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3%만 사신 거잖아요. 좀 알았으면 또 차트상으로 보면 잘 진입을 하셨어요. 뭐 예사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식이고, 예사가 이제 그 검사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수회로기판이라든가 그 소켓류 이쪽에 이제 상당히 제품이 다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회사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아마 영업이익률이라는 자체는 이제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하는데 필요한 이제 원재료를 빼고 원재료라든가 그다음 판매라든가 일반 관리비를 빼고 나면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즉 예산은 100원어치 팔면 40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니까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넘습니다. 앞서 제가 현대모비스 진단해 드릴 때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돼요. 100원어치 팔면 4원밖에 이익이 안 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마 12원 정도 되면 될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래서 앞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증가되지 않아요. 근데 리노공업은 영업이익률이 40%라고 그랬으니까 즉 현대모비스의 10배예요. 10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에quity 투자가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에quity 투자가들이 반도체 장비 종목도 살 때 리노공업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이번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아마 45%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40% 넘어간 반도체 장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손꼽아서 5개 이상이 안 돼요.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다는 자체는 탄탄하다.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좋은 회사다. 이제 그런 또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알려지기 때문에 애국이 사고 수급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예사가 좋은데 그래서 좋은 회사 주가 자체는 쉽게 악재가 노출돼도 주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됐고 업황이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 또 강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17만 원대, 거의 18만 원대 초반에 우리 시청님이 사셨으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이 뭐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좀 전반적 약세를 보였지만 이 종목이 이때 이제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가 언제요? 지난 8월 5일 날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스피스가 하루에 120포인트 빠질 때 그때
그때 잠깐 이제 17만 원 아래로 이탈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이제 9월 5일 날 이때도 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근에 저점 종가상으로 보면 17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18만 원대 정도에서는 거의 안정권이었다. 제가 판단하기에 뭐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돼요. 그래서 3%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회사 이제 밸류로 본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인데 현재 예사가 PER 단위로 따지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4.5배예요.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27배 정도 좀 되겠죠. 그러면 PER이 27배다. 대체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회사 같은 경우 PER 10배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예사는 오늘 종가 기준 해가지고 27배 정도, 6-7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는 PER 30배 정도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PER 30배 정도가 올해의 적정 주가인데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7,300원이거든요. 7,300원 곱하기 30배 딱 하게 되면 37에 21, 33만 9원 때문에 22만 원 정도가 제가 판단하기에 올해 거기서 부딪히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년도는 어떠냐? 내년도는 예상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내년도는 주당 EPS가 한 8,500원 나오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주가는 27만 원, 28만 원이에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예상 목표 주가는 대체로 21만 원 정도 넘어가면 저항을 좀 받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돼요. 차트가 현재로 봐서는 여기서 20만 4천 원대가 최근에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고점 형성됐던 가격대가 8월 16일 날 22만 원이니까 여기가 올해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이고 내가 단기 투자를 한다.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예사 같은 검사 장비 쪽이고 후공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내년도까지 간다 한다면 최소한 20만 5, 6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2차적인 반등 목표를 21만 원 정도 좀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내려가서 17만 원 8천 원이라든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 10% 정도까지 비중이 많게는 20% 정도까지 늘리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염두에 두시고 추가 내려온다 한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적이 그러면 4분기는 좀 좋아질까요? 예, 이 회사는 보시면 예사가 이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HBM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 실적이 부진했어요. 근데 예사는 보시면 상반기 때 작년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작년도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조 원 정도 대규모 적자가 날 때 예사는 작년도로 1,144억 이익 났어요. 예사는 그 이유 자체가 반도체 업황 안 좋아도 예사가 이익이 다른 회사들처럼 적자가 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도 예산 적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최악인 경우도 1,100억 정도 거의 사상 최대 수준에 2022년도보다 약간 못 미쳤지만은 그 수준이고 작년보다 올해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더 좋으니까 이 종목은 그랬던 부분들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거예요. 회사는 실적을 배신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시라고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경 매수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걱정 없이 실적과 무관하게 좋게 나올 거니까 목표 주가만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고마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땅하늘님께서 LIG 넥스원 46,676원 4%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현재 46,600원이면 엄청 싸게 샀죠. 5배 지금 수익 중입니다. 대단한 수익이죠. 만약에 그때 사실 때 21년도 46,000대 그때 만약에 비중을 한 30%만 실어도 돈은 내 원금의 1.5배는 됐을 텐데 4% 비중을 사가지고 5배를 먹어봤자 만 1억 기준이잖아. 1억이면 400만 원 사가지고 5배 먹어도 2천만 원이에요. 원금 포함해서. 그럼 1억에서 1억 2천 된 거잖아요. 그럼 물론 나머지 4%니까 한 20몇 개 종목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5배를 먹고 있다면 내 돈은 1억이 5억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4% 먹고 이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으니까 잘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에 이제 먼저 이분은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건 잘 갖고 있었습니다. 보유를. 그리고 살 때도 잘 샀습니다. 보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많이 빠져 있고 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샀다면 같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서 사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한 최소 20% 이상 비중을 실으면 이 5배짜리 먹는다면 20%는 5종목 살 거 아니에요? 5종목이면 그 중에 적게 난 것도 있고 하면 계좌는 계속 올라갑니다. 복리가 되는데 이렇게 비중이 적게 여러 종목을 갖고 가면 복리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손해난 것도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무 좋은 가격에 샀고 훌륭한데 비중이 적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잘 갖고 계셨고요. 보시면 과거에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냐면 비중은 그렇지만 사는 시점은 좋았다는 거죠. 21년도 대다수 장이 좋을 때입니다. 21년도 11월까지 좋은 가격대, 장이 좋을 때 한 여름 정도 사셨는데 이 주식은 그 전에 보면 13만 원짜리가 여기 주로 평균적인 가격은 3만 5천 원입니다. 이 주식이 3만 5천 원 정도 계속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방위산업 관련된 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빠진 거는 뭐 일시적이니까 평균적으로 이건 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13만에서 3만 5천 원 샀으면 자 이게 회복만 하면 투자자의 대다수 이렇게 쌀 때 아무도 관심 없고 쌀 때는 뭔가 이유를 안 좋으니까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내 눈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안 보여줘 사놓은 게 그러면 13만 원이니까 이 회사가 다시 여러 가지 유도무기가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첨단화돼 있으니까 뭐 현무도 개발하고 뭐 하면 쭉 하면 앞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방위산업 쪽이 아주 커질 거다 이렇게 업황 전망이 예상된다면 여기서 계속 꾸준히 사모았으면 이 13만 원 반드시 돌파합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주식 역사상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났을 때 다른 주식을 팔아서라도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보면 정확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해서 간 게 여기입니다. 그럼 2021년도 1, 2월 봄에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딱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우상향해서 이렇게 급등한 거죠. 21년도 8월에. 그 이후에 주식이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내려온 적 없이 갔습니다. 물론 11만 4천 원은 내려갔다 13만 최고가는 근처 갔다 이것은 차익 실현 때문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엄청 잘하신 거죠. 그때 이 LIG 넥슨을 샀던 그때 당시에 샀는 것을 왜 샀는지 이유를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비중을 적게 샀던 것은 내려와서 안 가고 해서 적게 샀어요. 그거는 적게 샀으니까 내가 들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100% 샀다면, 지금 21년부터 한 3년, 4년 동안 100%를 그때 샀다면 지금까지 못 들고 이미 많이 팔아먹었겠죠. 그래서 비중을 높여서 보유하는 그 방법을 좀 보시고, 지금은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가 왔습니다. 이게 주식이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 10배가 올라오면 시작점부터 10배가 올라오면 잘 안 가거든요. 이 시작점은 2만 6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26만 원 왔잖아요. 목표가 시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10배 왔는데 이게 만약에 50만 이상 갈 수 있는 가능하다면 지금 팔 필요가 없지만 저는 이제 2년 뒤에 예상 영업이익에 지금 14배,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영업이익에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방산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이 뭐 전쟁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소 완화된다면 다시 10배 이내로 10배, 13배 사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정 주가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12평선이 지금 깨지는 거 있는데 25만 원인데요. 24만 9천 원. 내일 위로 25만 3천 이상 가지 않으면 실적 나오기 전에 뭐 일단 좋게 나오든가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전략 매도하고 과거 이 종목을 4만 대 샀던 그 같은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이걸 판 것을 다 사시면 앞으로 큰 성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를 올리셨습니다. 6만 원에 6% 매수하신 분인데요. 중장기 목표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압기 관련 회사잖아요. 변압기 관련 회사들이 그 AI 데이터 센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력수가 폭증함에 따라 가지고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올해 뭐 실적 지금 뭐 대박 나고 있죠.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있어요. 그 실적이 지금 뭐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에서 하반기 때도 이어질 거고 내년도까지 뭐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이제 현대 일렉트로, HD 현대 일렉트로, 그다음에 LS 일렉트로,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 그다음에 재룡전기 대표적인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가 이제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재룡전기도 7월달에 이제 10만 원까지 가다가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근데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바닥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조정폭이 커요. 조정폭이 큰데. 볼까요? HD 현대 일렉트로 거의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거의 신고가예요. 거의 뭐 조정이 없어요. 효성중공업이 46만 원 고점인데 지금 39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그제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 받았지만 거의 고점에서 10% 정도, 2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는데, 근데 재룡전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재룡전기가 어떻게 보면 변압기 그 4개 회사를 제가 비교해 본다 한다면 앞서 이제 경쟁력으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40%가 넘어요. 다른 그 변압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다른 부분이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 전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건설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 변압기 회사들 영업이익률 평균 20%인데 이 회사는 40%예요. 중소형 회사지만은 부채도 없고 되게 알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제가 주가가 못 간 이유를 가만히 왜 못 가느냐? 이 종목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처럼 좀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왔으면 올해 3분기, 4분기 다른 변압기 회사들 추이를 3분기, 4분기 전망치가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변압기 회사들이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가 대체적으로 2분기보다 30%, 40% 정도 하반기에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뻔합니다. 회사가 현재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이에요. 600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500억이잖아요. 500억이면. 근데 회사가 작년에 1년 동안 얼마 나왔어요? 작년도 업황이 좋아졌으니까. 작년도 1년도 영업이익이 700억, 단기 순이익 560억 났어요. 560억 났는데 이미 영업이익은 작년 실적의 거의 90% 정도 달성을 했고 단기 순이익도 거의 90%를 달성을 했어요. 3분기, 4분기 때 더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회사 아무리 못 나와도 매출액,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무조건 1,000억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 보시다시피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 안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HD 현대 일렉트로라든가 일진전기라든가 효성중공업은 다 내놨어요. 예, 그래서 그들 회사들 보시기에는 평균 PER이 몇 배냐? 22배예요. 자, 그러면 재룡전기를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단기 순이익 1,000억 나오거든요. 작년도 564억 나올 때 주당 EPS가 7,700원이지 않습니까? 3,500원이잖아요. 3,500원. 그러면 올해 주당 EPS가 7,000원, 8,000원이에요. 그럼 주가 지금 얼마? 회사 56,000원, 57,000원, PER 단위로 87에 56, 7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현대일렉트로라든가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PER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20배입니다. 그럼 주가가 엄청 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월등 높다고 그랬고,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저는 변압기 회사들 중에 매매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한다 한다면 재룡전기를 저는 탑으로 보겠어요. 네, 탑으로 보겠어요. 이게 주가, 오늘 다음 근데 주가 왜 못 가느냐? 오늘 약간 기관 애국 투자가들 빠져가지고 약간 수급인데, 예, 떨어졌는데, 이건 뭐 수급 무시하고 다른 변압기 종목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뭐냐? 추가 매수입니다. 예. 변압기 관련 종목 매수하실 분들은 재룡전기를 관심적으로 좀 보셔라. 왜 주가가 못 가느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안 해놓으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장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좋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분석 보고서 나오니까 주가들이 적정 주가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 찾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분석 보고서 나온 다음 주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실적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트로 본다 한다면 약간 좀 망가졌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가 있겠지만 시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은 걱정 없이 앞서 변압계사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실적 좋아지니까 매수 관점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거든요. 6%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시고 적정 주가 얼마냐? 다른 대형사들의 PER 20배면 이 종목은 12배, 최소한 12배 내지 15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 정도 간 거예요. 10만 원 가더라도, 10만 원 가더라도 PER 몇 배입니까? 15배예요. 15배입니다. 예, 충분히 이 종목은, 직전 8월 달에 고점 수준인 7만 5천 원,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몽실 호랭이님께서 셀트리온 19만 2천 원에 20%. 다른 바이오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갈까요? 다른 바이오 다 가지 않아요. 가는 주식은 신약 개발하고 비만 관련된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쪽에서 두각을 드러난 회사들이 가고 나머지 안 가는 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업 이제 복제약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그럼 이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추세적으로 갈 이유가 크게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08년도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2008년도 코스닥에서 인수했으니까 그때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배 올랐으면 주가가 30만 대로 100배 오르고 나서 다시 반타작 이상 되고 나서 다시 그 근처 갔다가 이제 끝난 거죠. 시세는 옛날에 끝났으면 큰 시세, 100배 시세는 과거에 끝난 상태고요. 주식이란 것은 그냥 삼성바이오도 거의 100만 원대 오면서 거의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 주식들은 큰 시세는 사이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지나고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산업 자체의 성장은 신규 산업이 아닌 무리가 있어 경쟁사도 있고 이렇게 삼성바이오도 있고 글로벌 회사도 같이 많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이미 바이오 시밀러는 과거에 다 아는 그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마감됐다고 보는데요. 20년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잠깐 올라간 거지. 나머지, 그럼 이거랑 바이오 시밀러는 제조업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개념을 적용해야 되고, 일반 신약 회사들은 이제 신약을 성공하면 한 방에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비만 같은 뭐 마찬가지. 그런데 이 제조업은 생산하고 판매해서 안정적이에요. 그럼 제조업의 주가 사이클을 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빴다가 좋아져도 꾸준하게 이게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있어요. 삼성바이오는 꾸준히 영업이 늘어나는데 그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과 2년 뒤에 예상 실적이나 내년에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훨씬 더 셀트리온이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바이오로 생각하면 그럼 삼성바이오보다 지금 시가총액 얘는 40조고 삼성바이오는 76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삼성바이오가 훨씬 더 주가가 더 안정적이고 더 시가총액이 높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주식은 셀트리온은 유통 물량이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셀트리온 대주주급 빼고 국민연금 빼고 나온다면 1억 2천만 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는 1,2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1,200만 주라도 뭐 그건 100만, 이건 20만이니까 그래봤자 5천만 주, 그죠? 셀트리온 훨씬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실적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같이 계열사 통합되면서 매출액이 정상적으로 해서 늘어나는데 2년 뒤에도 뭐 10%대는 성장할 거로 보여요. 근데 성장주들이 이제 성장 개념이 그런 고성장 주식이 아니고 중속 성장이다. 중속 성장 주식이 됐죠. 그러면 주가가 수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로 하는데 지금은
신약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도 늘 25면 큰 시세를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옛날에 끝났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7월 29일 날 그때 주간에 고점을 21만 1,000원 못 돌파했고 여기도 못 돌파. 여기서 돌파할 것 같았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지분이 늘지 않는데 과거 21년도도 뭐 20%, 지금도 20% 초반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돌파 못하고 거래도 없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슈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가격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매도 12평선 정도 오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19만 2천 원이에요. 목표가 19만 2천 단기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하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내려온 건 또 여러 가지 트럼프가 되면 뭐 특별하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18만 손절가 19만 2천 원 목표가로 해서 팔고 나오시고 다른 바이오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지금 3,795원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11,000원에 5% 다행히 뭐 워낙 손실인데 비중이 좀 많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답이 없어서 지금 손절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답이 없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주식 가져가라든가 매도라든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고 공조 회사인데 주가가 보니까 한때는 보니까 2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네요. 지금 3,700원이니까 거의 얼마 빠졌죠? 70% 정도 좀 떨어졌나요? 뭐 지금 신저가 나왔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 공조 회사거든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매출액 단위 상당히 많습니다. 10조 원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게 우리들이 실적을 볼 때 중요한 것 자체가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전진기지 쪽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법인들 자체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좀 되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좀 중요해요. 근데 회사는 영업이익은 해마다 2, 3천억 정도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해당되는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과거에는 3천억까지 갔지만 최근 들어서 2022년도 200억대, 그다음에 작년도 300억, 그다음 올해 500억이에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역성장을 하고 있잖아.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중소형 부품 회사들 뭐 서현이아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거의 최대치적이에요. 주가는 못 가서 그렇지. 앞서 현대모비스 실적이 거의 뭐 최대치적이고. 근데 이 회사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게 주가는 3,000원대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가 액면가가 얼마짜리가 중요하거든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예, 웬만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액면가 500원짜리는 있어도 100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3,700원짜리가 싼 거 아니에요. 곱하기 500원은 계산하면 이 회사 주가 얼마예요? 그럼 18,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을 중요한데 시가총액 2조 원짜리라는 겁니다. 현대 유아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3천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HL 만도가 시가총액 1조 8천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가 여전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물타기 해서는 안 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사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밸류 자체도 지금 비싸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PER 단위로 제가 현대모비스 PER이 업종 대표적인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6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 몇 배? 36배예요. 36배예요. 내년도 실적 11배예요. 주가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뭐 답이 없다고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내일라도 팔아서 사더라도 오히려 이제 대형사 쪽에 저는 현대 유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가 자체가 여전히 비싸지가 않고 HL 만도도 좀 그런데 자동차 부품 업체는 워낙 할인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을 이건 가격 제시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 히든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히든카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반등을 전체적으로 지수도 한 30%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또한 2차 전지가 그동안 트럼프 이슈로
계속 빠지다가 오늘 급반전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오늘의 히든카드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하면 배터리죠. 배터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럼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이제 뭐 업황이 개선되면 다 좋아지겠죠.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로 다 보입니다. 만약 업황이 내년부터 개선되면. 근데 아마 2차 전지 업황 개선은 좀 시간이 걸려서 공급 가행, 배터리 세일 정도의 공급 가행이 해소되려면 27년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대다수 분석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본다면 27년도 공급 가행이 해소되면 그러면 그 전부터 주가 올라간 것도 내년에 큰 주식이 사상 고점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과거 27년도, 23년도까지 2차 전지 종목의 21년도, 23년도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새로운 스토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찾으려면 2차 전지가 그냥 배터리 관련 소재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과거의 실적을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회복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주가가 2026년, 27년도, 30년까지 반영된 게 대다수고 하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과거의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새로운 배터리 내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켜줘야만 또 새로운 시세를 사상 고점 돌파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살 때 어느 정도 회복 몇십 프로 뭐 2배, 3배는 회복된다 보고 사는 것보다는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모멘텀 있는 주식을 사면 최소한 몇 배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고체 배터리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는데 성장하다 캐점 일시적인 정체를 하지만 전기차 자동차로 가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차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자동차 시장 자체에서 이제 도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실제로 지금 현재 안 좋아지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독일의 폭스바겐이 점유율이 거의 1위 계속 그렇게 수십 년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이 이미 완전히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 대다수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신차의 거의 7, 80% 이상이 전기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침투율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됐지. 그 다음에 중국의 시장이 자동차 1등 시장인데 가장 많이 팔려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연간 한 2천만 대가 팔리거든. 9천만 대 중에서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전기차로 다 장악이 되면 글로벌 엔진차들은 어디 세계 1위 시장 잃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폭스바겐, 토요타, 한국, GM 이런 데서 중국에 가서 엔진차를 팔았는데 전부 중국이 엔진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가니까 일반 글로벌 엔진차 회사들은 가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시장을 뺏긴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유럽까지 이제 뺏기게 생겼습니다. 중국에. 그만큼 지금 전기차를 빨리 하지 않으면 폭스바겐처럼 계속 공장도 자체 국내에 있는 공장까지도 폐쇄시키고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중국을 지금 전기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과거에 중국 싸구려다. 지금 아니에요. IT는 우리보다 자율주행 IT 우리보다 훨씬 더 1년, 2년이나 앞서가 있고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생산하지. 그럼 자동차도 이제 반값 전기 자동차가 나오죠. 1,000만 원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도 좋지, 성능 좋지. 그러니까 사실은 CATL 불이 거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성능도 좋고 좋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 전기자동 가만히 놔두면 관세를 좀 붙이더라도 해외에 가서도 다 뚫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전고체로 가야만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미래 배터리 시장 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히든카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스페스케미컬, 에코프로비엠, 한농화성입니다. 이 중에 저는 삼성 SDI를 선정했습니다. 삼성 SDI는 27년도 이제 양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상용 시작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될 거로 보고요. 저는 17년도 그때도
세계에서 토요타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반도체 기술로 극복하기 때문에 삼성 종합 기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27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용화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고체 전해질과 전해질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쓰는 전해질이 필요 없는 거죠. 고체 전해질 가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말고도 로봇이라든 각종 고체 전해질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 보이는데 안 나올 때가 그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매수가는 이번 시장에 눌림 멈출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이 지금 33만 원대인데요. 저는 31만 원 정도 지난번 저점 근처로 오면 이번 다음 달 중순까지 내려올 때 눌림 목권을 매수하고 6개월 내년 봄까지 목표가는 43만 원입니다. 손절가 28만 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HBM 반도체 장비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2차전지하고 반도체 AI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았죠. 결국 우리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 HBM 반도체 장비 자체를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HBM 반도체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는 2029년도까지 연평균 38%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기차보다도 훨씬 성장률이 높습니다. 2022년도 시장 규모가 27억 달러, 올해 시장에서 140억 달러, 그다음에 2029년도 가게 되면 3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부분 자체는 딱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레거시 반도체와 HBM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부분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 겨울론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CX엔트라고 창의 반도체의 공급 물량 증가 자체가 이제 우려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장 자체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2029년도까지 성장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자체가 일부는 이제 상반기부터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좋아지는 종목이지만 본격적으로 좋아진 시점 자체는 올해와 내년도 반도체 판과 무관하게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보다는 장비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반도체 HBM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HBM SK 하이닉스라든가 쪽은 일부에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쪽에 진입, 엔비디아 컨택을 좀 받게 되면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비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컨택을 받게 되면 투자에 따라 가지고 장비 회사들은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HBM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HBM 반도체 장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보시면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테크잉, DI, 그다음에 STI, TSE, 그다음에 PSK 홀딩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PSK 홀딩스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주 제품 자체가 리플로이 장비와 데스컴 장비입니다. 리플로이 장비 자체는 이제 솔더블이라고 톡 튀어나온 것 자체를 녹여가지고 전자제품 자체를 붙이는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HBM 반도체 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핵심 장비 자체가 데스컴 장비입니다. 데스컴 장비라는 자체는 HBM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서 이제 구멍을, 한미 반도체 주력 장비 TSV 공정 과정을 통해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의 어떤 찌꺼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 자체가 데스컴 장비입니다. 이 회사가 데스컴 장비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의 반도체 3사 쪽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SMC를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OES 업체를 포함해가지고 60억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체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예상했던 그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자체가 뭐냐면, 현재는 지금 HBM 반도체 장비 자체를 SK 하이닉스 쪽만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컨택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받지 않겠습니까? 받으면 이 회사가 원래 회사가
전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위주로 장비를 공급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컨테이너를 받는다 한다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추가적으로 신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한테 공급할 캐파 자체가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통과가 수혜가 된다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PSK 홀딩스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는 이미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을 검증을 받았어요. 거의 예사가 자회사 PSK가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제 회사의 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가 1분기라든가 2분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39%,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33%입니다. 그만큼 예사의 제품이다. 한미반도체보다가 영업이익 40%에 약간 못 미치지만은 상당히 제품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지금 13배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앞서 한미반도체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최근에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40배입니다. 그다음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25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주가가 뭐 할인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싸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오늘 21종 평균선 위에서 대고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 종목 이제 보시면 이제 뭐 6월 달에 주가가 거의 9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3만 6천 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약간 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21종 평균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아마 약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49,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 좀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최근에 이제 고점 라인 5만 6천 원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6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